자, 볼게요. 여기 바로 앞 단원까지가 이제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의 풀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방정식에 관한 게 다 끝났잖아. 그럼 이제 부등식을 하는 거야. 다행인 건 여기 단원이 1차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면 이제 2차 부등식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중2 때 배웠잖아요. 부등식에 대해서. 그때 막 활용까지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좀 그래도 수월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앞부분을 좀 중2 때 내용을 한번 언급은 할게. 일단 부등식이 뭐예요? 부등식. 부등식 뭘까? 그럼 방정식 아는 사람. 방정식. 니네가 풀고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앞에서 풀었던 3차 방정식. 그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 야, 얘들아. 그러면 등식이 뭐야? 알았어. 등식이 뭐예요? 등식. 등식 뭐라고? 같은 거. 같다라는 기호가 들어가는데? 무슨 기호죠, 그걸? 같다라는 기호가 뭐야? 등호. 등호, 힘들게 나왔다. 등호를 포함한 식이 등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등식 안에 방정식이랑 항등식이 있었던 거예요. 앞 단원 아직 내가 다시 처음부터 안 하긴 했지만 방정식과 항등식에 관한 것도 막 앞에선 항등식 이런 문제 풀거든요. 어쨌든 등호를 포함한 게 등식이야. 그럼 부등식은 뭐냐고? 대소관계. 부등호를 포함한 거겠죠. 그죠? 부등호를 포함한 식이 부등식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 부등식은 근데 중2 때부터 배우긴 했는데 그 전부터 배웠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내가 A 입장으로 얘기해봐. 이거 A 입장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A가 B보다 작다. 또 있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A가 B 미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요? A 입장에서 얘기하자. A가 B보다. 그렇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또. 그렇지. A가 B 이하이다. 또. 하나 더 있어. 그렇지. 크지 않다라는 말을 써요. 이건 중2 때부터 그 문제 안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이건 앞에서 좀 중학교스럽긴 한데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언급은 합니다. 니네 말대로 부등식은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라서 부등호가 담고 있는 뜻을 얘기를 좀 하면 부등호는 작다, 같다, 크다. 이 뜻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죠. A는 B보다 크지 않다. 그럼 나머지는 된다는 거죠.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도 니네가 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등호가 있고 없고 차이는 부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또 A 입장에서 얘기해보세요. A는 B보다 크다. 또 A는 B 초과이다라고 말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렇지. 크거나 같다. 서진아 또? 뭐라고도 얘기하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또? 그렇지. A는 B 이상이다. 하나 더 있잖아, 찬열아. 방금 배운 거. 뭐라고도 얘기할까? 그렇지. 작지 않다라고 하겠죠. 자, 작지 않다라는 뜻은 얘랑 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민범이 알겠지? 이거 그냥 중2 때 배웠던 거. 용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일단 부등식에 대한 기본 성질을 얘기하면요. 등식이랑 좀 비슷해요. 내가 A가 B보다 크다 얘들아. 근데 양변에다 내가 똑같은 수를 더했어. 이렇게.
그러면 부동호 방향 변화가 있냐 없냐? 없죠? 그럼 똑같은 수를 빼면요? 부동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럼 곱하면요? 부동식 배웠잖아 우리. 바뀌어 안 바뀌어? 아이 왜 그래 진짜. 아이 진짜.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가 맞아요? 대답이 지금 이게 맞아요? 바뀔까 안 바뀔까? 음수일 때만 바뀌고 양수일 때 안 바뀌는 거니까 모릅니다. 얘들아 C가 양수야? 모르는 거죠? 그죠? 숫자에 양수 음수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니네는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죠? 이거 나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곱한 애가요 양수였어. 또는 내가 곱한 애가 음수였어. 이렇게 나눠야죠. 내가 곱한 애가 만약에 양수였어.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내가 곱한 애가 음수였으면요? 바뀌는 거 아시죠? 그죠? 나는 지금 고등학교 부등식을 할 때나 중학교 부등식을 할 때나 애들한테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외우라고 해요. 그게 두 가지밖에 없어. 일단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곱하기 C분의 1이라고 바꾸면 되잖아. 나누기 C는 그지? 근데 하나 더 있어. 자, 잘 들어봐. 같은 부호인데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같은 부호인데 양변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2랑 3 누가 큰가요? 3이 크죠. 양변 역수 취해볼게요.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누가 큰가요? 2분의 1이 크죠? 같은 부호인데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얘들아 다른 부호일 때는 왜 얘기 안 하냐면 다른 부호일 땐 얘들아 양수랑 음수일 때일 거 아니야. 부호가 다르다는 건. 그럼 걔는 당연히 뒤집어도 양수가 더 크지 않겠냐? 그치? 그 다른 부호는 안 돼요. 부호를 모르면 역수로 뒤집어도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같은 부호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나는 외우라고 합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 다음에 같은 부호인데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외우라고는 안 해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그 제곱하고 세제곱하는 경우들 있잖아. 그때 바뀌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음수일 때 있잖아. 음수일 때. 만약에 둘 다 음수야.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 둘 중에 누가 커요? 마이너스 3이 큰 거 아시죠? 그죠? 내 양변을 제곱했어. 그럼 둘 중에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이런 경우 바뀌겠지. 근데 그럼 세제곱 해볼게.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729니 얘들아?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니? 다시 얘가 커지죠? 제곱과 세제곱에 따라서 음수는 바뀐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말고 문제 나오면 부호에 따라서 그냥 생각해. 외울 만한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양수는 또 다 안 바뀌잖아요. 양수는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해도 안 바뀌잖아. 그지? 음수일 때 이렇게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건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 틀려지잖아요. 이건 생각하시고요. 외워야 될 건 그냥 두 가지입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 다음에 같은 부호인데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기억합시다. 알겠어요? 자, 여기 단원명이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우리 풀었지. 활용도 풀었잖아. AX가 B보다 크대. 얘들아 근데 내가 방정식을 풀 때는 뭘 구했지? 해가 뭐였죠? 방정식 X의 값이었죠. 방정식 풀어 이러면 X의 값 구해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해, 근, X의 값 다 같은 말이죠. 맞아요? 일단 부등식을 풀라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X의 범위 그 자체가 해입니다. X의 범위 그 자체가. 알겠죠? 내가 만약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해라고. 일단 3보다 큰 숫자 몇 개 있어? 셀 수 없죠? 못 세잖아. 다 못 써. 그래서 그냥 3보다 크다 그 자체가 해인 거야. 3보다 큰 숫자 어떻게 하나하나 다 쓰겠어. 이거 자체가 해입니다. 부등식 해를 구해라 라고 말하는 건 X의 범위를 구해라 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방정식처럼 X로 정리해주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얘들 AX가 B보다 크대.
그럼 내가 이거 부등식 풀어 이러면은 내가 x범위 알아야 되니까 양변을 a로 나누겠네? 양변 a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응? 뭐라고요? 사영이 뭐라고 했어? 그렇지. 서영이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모르죠? 민범아 모르는 거 아니야? 왜? A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왜 모르죠? X가 아니라 A가. A로 나누면 민범아 부등호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아니 지금 모르는 거야 진짜. 민범아 A가 양수야 음수야? A가 양수야 음수요? 모르는 거죠? 3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걘 양수지. 마이너스 2는 그렇지, 걘 음수지. 근데 A는 모르죠. A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릅니다. 아시죠? 네, 그럼 내가 모르면 어떡하죠? 나 이거 X범위 구해야 되는데? 모르면 어떡할까요? 모르면 어떡할까? 둘 다 해야죠. 모를 땐 둘 다 해야지. 둘 다 하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부호 안 알려준 거예요, 일부러. 알겠죠? 둘 다 하셔야죠. 부호를 모르잖아요? 그럼 두 번만 하면 돼. 부호가 맞냐? 많지도 않잖아. 양수 한 번, 음수 한 번이잖아. 두 번 나누시면 돼요. 어떤 경우든 간에 부호를 모른다. 그럼 두 번 나누면 돼.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양수야. 얘들아, A가 양수면은 이렇게 A를 나누고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A가 양수일 때는 X가 A분의 B보다 크다. A분의 B 초과이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A가 음수야. 얘들아, A가 음수라고 해서 A에다가 막 마이너스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냥 A 자체가 음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똑같이 그냥 A를 양변 나누는 건 똑같아요. 아, A가 음수였네? 그럼 내가 나눈 게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음수는 바뀌죠, 그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X가 A분의 B 미만이다, X가 A분의 B보다 작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니네가 중2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복습한 거야. 그치?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X범위 이거 나눠서 못 구한 사람 없잖아. 내가 이걸 왜 복습했냐면 일단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운 1차 부등식이 중학교 때 거랑 똑같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대신에 이 단원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좀 고등학교스럽게 추가되거나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해 줄게. 지금 나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만 했잖아요.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뭐가 틀려지냐면 A가 0일 때가 등장합니다. A가 0일 때. 자, 그럼 1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은 못 쓰겠죠, 일단. 그죠? 1차 부등식 아니고 부등식의 풀이로 보시는 거예요. 잘 봐. A가 0이야. 그럼 얘들아, A가 만약 0이 되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맞죠? A가 0이면 얘들아 0 곱하기 X. 근데 얘들아, 그러면 니네 0이 곱해진다는 건 0은 좀 엄청난 애거든요? 0이 곱해지면 항상 얼마예요? 0이죠. 0 말고 다른 숫자 나올 수 있냐? 절대 없죠. 0이 곱해진 이상 무조건 0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얘는 있잖아, 해가 좀 특이해져. 해가 좀 특이해지고 그 해는 뭐로 결정이 되냐면 B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잘 봐. 얘들아, 이것도 문제가 등호가 있을 때가 있고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있고 이래서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이해를 해야 돼. 이해 한번 하고 어차피 이 문제에 딸려있는 것들 많이 틀려올 거거든요? 근데 오답하면서 익히는 거야. 여기는 근데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잘 봐봐.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요 경우에만 논할 수 있어. 자, A가 0이 되면 B가 만약에 음수잖아? B가?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아. 또는 모든 실수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얘들아, 이제는 니네가 앞에 중2 때 풀었던 것처럼 부등식이 맨날 X범위 하나만 띄기 이쁘게 나오지 않아.
해가 이렇게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봐봐. 일단 B가 음수면 도대체 왜 해가 없는지 알려줄게. 그럼 내가 일단 0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고 B가 음수인 거 뭐 해볼까? 성준아 B 음수 숫자 뭐 있냐? 음수인 거 하나만 얘기해봐. -7 그래. 지금 요런 상황인 거네 얘들아?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얘들아 니네 X에다가 우리 지금 X 범위 구하는 거니까 X의 값 X의 범위들 구하는 거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볼게. -7보다 작은 거 있잖아. 뭐 있지 태훈아? -10 이런 거 그래. -10 같은 거 X에 넣어보자. 그래봤자 -10을 내가 X에 넣었어 얘들아. 그럼 0 곱하기 -10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 -10은 0이죠 0. 몰라도 0이잖아. 일단 0이 -7보다 크다. 성립하냐 안 하냐? 성립 안 하시네요? 0은 -7보다 클 수 없어? 그죠? 무조건 큰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7보다 더 작은 거 넣어볼까? -7보다 더 작은 거. 마이너스 한 막 2000. 마이너스 막 2000 넣었어 내가. 그래도 0이죠. 그래도 0이 -7보다 크다는 게 무조건 성립하죠. 니네가 얘들아 알고 있는 어떤 수를 X에다 넣어도 무조건 -7보다 크게 나오지 않냐? 그치? -7보다 작은 수를 넣든 큰 수를 넣든 니네가 알고 있는 어떤 수를 X에다 넣어도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 무조건. 모든 X에 다 성립한다라고 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실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테니까. 알겠어? 근데 만약에 B가 0 이상이라고 해보자. B가 0 이상이야. B가 0 이상이라는 건 지금 얘가 0 곱하기 X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고 B가 0 이상의 숫자 뭐 있냐? 다현아 뭐 있냐? 하나만 얘기해봐. 5? 그래. 5. 그럼 내가 여기다 5보다 큰 수 한번 넣어볼게 민범아. 1억 이런 거 넣어볼게. 1억. 0 곱하기 1억은 얼마야 민범아? 0. 0이 7보다 클 수 있어? 신혜야 0이 7보다 클 수 있어? 절대 없죠. 그럼 7보다 큰 수, 1억보다 더 큰 수를 내가 넣었어. 그러면 성립하냐? 그래도 성립 못하죠. 내가 어떤 X를 넣어도 얘들아 5보다 절대 커질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5보다 큰 수를 넣어도. 그치? 그럼 이때는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해는 없어요. B가 0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때 해는 없어요. 얘들아 이때 등호 중요합니다. 내가 등호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0일 때도 한번 해볼게. 0이 0보다 크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0이 0보다 커? 크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죠? 크다라는 표현 성립하지 않겠지. 그죠? 0이 0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가 0 이상일 때 해는 없어요. 지금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등학교 버전 니네가 2차 방정식도 풀어봤듯이 범위가 엄청 확장돼요. 우리가 복소수 범위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더 확장됐다는 게 느껴질 거야. 범위가 엄청 확장이 돼가지고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도 있고요. 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아무 때나 논하는 건 아니고요. A가 0일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X에 곱해져 있는 게 0일 때만 B의 부호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도 있고 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얘가 만약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이거 등호 여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외우지 마.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 알아? 지금 얘가 여기로 갔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얘가 0이 0 이상이다. 이거 성립하냐 안 하냐? 0이 0 이상이다. 이거 될 거 아니야. 등호가 들어가면 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래서 B가 0 이하인 것까지 했을 때 X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여기다 붙으면 안 되겠지. 해가 없으려면. 내 말 이해하냐?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헷갈리면 직접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지금 나처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요 조건이 고등학교에서 추가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대표 유형에 분명히 한두 개쯤 있거든요? 열심히 니네 풀어봐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틀리기도 많이 틀려올 건데 열심히만 풀어오세요. 알겠지?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마찬가지로 기본 부등식의 성질 뭐 항상 나오는 거고요. AX가 B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A가 0인 조건만 고등학교에서 추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A가 0일 때 B의 부호에 따라서 지금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도 있고 해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말을 안 들어요.
가끔 이렇죠.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부등식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근데 그 x의 범위가 좀 확장이 돼서 무수히 많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자,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근데 우리가 마침 공교롭게 3차 방정식의 끝이 연립방정식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연립방정식은 무슨 애를 구하는 거예요? 응?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무슨 애를 구하는 걸까? 연립방정식은 무슨 애를 구하는 거였지? 어? 교점?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았지? 그 함수로 해석하는 건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고. 좀 더 어려운 얘기고. 연립방정식 풀어라 하면 연립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였어? 그렇지. 연립자 들어가면 공통해입니다. 연립자가 딱 들어가잖아?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이런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럼 니네는 뭘 구해야 하냐면 공통해를 구해야죠. 공통. 지금 내가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중괄호로 보통 표현이 돼 있잖아요. 얘를 풀었을 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앞에 연립자가 들어가면 하나의 식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을 다 만족하는 걸 구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때도 위의 식을 정리해서 밑에 식에 대입하고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넘기면 3x가 얘다 이항하면 부동방향 바뀌냐 안 바뀌냐? 절대 안 바뀝니다. 부동방향 바뀌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언제라고 했어? 그렇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또. 그렇지. 같은 모인데 역수치하면 부동방향 바뀐다고 했지? 신혜야? 잘 듣고 있니? 앞줄에서 멍 때리지 말자. 잘 듣고 있죠? 자, 이거 넘어가면은 얘가 4 이렇게 되냐 얘들아? 그치? 넘어간다고 부동방향 안 바뀌어? 우리 지금 근데 얘들아 얘를 푼다는 거는 뭘 구하는 거냐?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뭘 구하는 거였지? x 범위 구하는 거였죠? 양변 3으로 나눠야겠네? 양변 3으로 나누면 부동방향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죠? x는 3분의 4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입니다. 해. 맞아요? 자, 밑에 거 풀게요. 이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다. 여기까지 됐어요? x범위 구해줬습니다. 얘들아, 둘의 공통 범위가 해입니다. 처음에 공통 범위 찾기 어려우시면요, 수직선을 그리세요. 수직선은 부등식을 풀 때 필수입니다. 필수. 수직선 아시죠? 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 마이너스 3. 등호 없으니까 빵꾸 뚫는 거 알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이거랑 얘. x는 3분의 4보다 크다. x는 3분의 4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이렇게. 자, 지금 하얀색이랑 초록색이랑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죠? 둘 다 겹치는 거. 어디예요? 응? 둘 다 겹치는 범위가 어디야? 안 보여? 이상? 등호 어디에 높는데? 등호는 없어요. 등호 어디에도 없잖아. 그치?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야? 둘이 겹치는 범위 어디냐고요? 3분의 4보다? 크다지? 혹시 이거 모르겠는 사람? 이거 모르면 큰일인데? 왜 겹친다는지 알겠는 거지? 신혜 알겠니? 민범아 알겠어? 여기가 지금 둘 다 만족하는 범위인 거 알겠어? 두 쪽 다 해당되잖아. 여기는 왜 안 돼요? 초록색이 없잖아. 초록색은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4 사이에는 없는 숫자야. 그죠? 둘 다 만족하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갑자기 확 불안해지네. 맞아요? 그래서 공통범위가 뭐니 하면 공통범위는 x는 3분의 4보다 큽니다 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연립부등식 해가 끝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해가 확장됐다고. 이렇게 맨날 범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풀어볼까? 자, x가 1보다 크면서 x는 3 이하여야 됩니다. 공통 범위가 뭘까요?
수직선 그려? 한번 봐야겠어? x는 1보다 크다 이거랑 x는 3 이하이다 요거랑 겹치는 범위 어디냐고요? 아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겹치는 범위가 어디냐고 물어봤어. 얘들아 1이랑 3 사이에 있는 숫자 뭐 있어? 1이랑 3 사이에 있는 숫자 2랑 3밖에 없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1이랑 3 사이에 있는 숫자 셀 수 있어요? 난 못 세는데? 1이랑 3 사이에 얘들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겠어? 못 세. 수직선은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못 셉니다. 절대. 아시겠죠? 자연수만 써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겹치는 범위가 어디냐고. 그렇지. 여기죠? 다 아는 거야. 야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여기 겹치는 거 안 보이나? 보이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이쪽으로 가는 데랑 이쪽랑 똑같이 겹치는 부분. 겹친다는 의미 아시죠? 그치? 다 알고 있는 거지? 대답을 안 하는 거겠지? 예, 그래서 1초가 3 이하 요렇게 연립부등식이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요? 5 이상이면서 5 이하래. 겹치는 거. 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하나의 값만 나올 수도 있어. 한번 볼까? x는 5 이상, x는 5 이상, x는 5 이하, x는 5 이하. 얘들아, 5보다 크면서 작은 거. 5, 둘 다 등호 있으니까 얘는 5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죠? 5 이상과 5 이하는 겹치는 게 방정식처럼 5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만약 여기 등호가 없었으면? 공통 범위가 뭐예요? 5 이상이면서 5보다 작은 거. 없죠? 그럼 이때 해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알겠죠? 옛날처럼 범위 하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처럼 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범위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둘이 합쳐진 범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직접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서 직접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연립부등식은 이래요. 하나 더 추가되는 것도 얘기 좀 해줄게요.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연립부등식으로 안 주고 니네한테 이렇게. 일단 부등식이고 항이 이렇게 세 개잖아? 근데 A, B, C에 다 X에 관한 식이 들어있으면 내가 한 번에 X의 범위를 정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두 번 나눠서 푸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두 번 어떻게 나눌까? 요렇게 한 번 나누고 요렇게 한 번 나눠서 풀면 돼. 내가 이 부등식 자체를 두 번 나눈다는 게 내가 직접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 내가 한 번은 A가 B보다 작을 때를 풀고 한 번은 B가 C보다 작을 때를 풀어서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그러면 A가 B보다 작을 때랑 A가 C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푸는 거 상관없나? 얘들아,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얘들아, 이거는 등식이 아니지. 등식일 땐 상관없지. A랑 B랑 C랑 다 같다고 하면 A랑 B랑 같을 때 한 번, A랑 C랑 같을 때 한 번 풀어도 돼. 근데 이건 등식이 아니죠. 이건 부등식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 A가 B보다 작을 때 한 번, A가 C보다 작을 때 한 번을 푼다는 건데 그러면 B랑 C의 대소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안 돼. 그럼 또 해를 우리가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절대 요거 한 번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A랑 B 비교하고 B랑 C를 비교하게 되는 거야. 등식이랑 틀려요. 마구잡이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을 구하면 된다는 거. 자, 이거는 뭐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잘 해석하면 되고요. 뭐 특수한 해라고는 하는데 직접 우리가 풀다 보면 해석을 해서 방정식처럼 나오는지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만 좀 하고요. 개념은 끝이거든요.
요 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자, 요 개념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그 대표 문제는 그 이후에 풀 거니까 자, 일단 부동식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절대값이 빠질 수가 없어. 절대값. 절대값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얘들아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본 애긴 하지만 중1 때부터 배워가지고 많이 본 애긴 하지만 절대값이 등장하면 애들이 일단 어렵게 느껴요. 어렵잖아. 딱 보기만 해도. 절대값만 없으면 딱 좋은데 그지? 근데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 근데 함부로 없애면 안 되죠. 왜? 음수. 음수라서? 왜 절대값을 함부로 왜 못 없애? 저것만 없애면 딱 풀 수 있겠구만? 모르니까. 뭘 몰라서? 그치? 부호를 몰라. 부호를. 절대값이 얘들아, 절대값이 이렇게 안에가 양수로 들어있으면 어떻게 풀리죠? 그대로 3. 이거 다 알죠? 절대값이 안에가 이렇게 음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풀리죠? 부호 바뀌어서. 나는 마이너스 붙여서라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죠? 양수면 분명히 그대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음수일 땐 마이너스가 붙여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여 나오는지 안 붙여 나오는지 몰라.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얘 모르는 상황이라서. 절대값이 없어져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절대값을 풀으려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곱하면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죠. 일단 부호를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호를 모르잖아? 나누면 돼. 그래서 니네가 딱 절대값을 마주했을 때 니네가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호를 몰라. 그럼 양수일 때 한번 음수일 때 한번 나눠 풀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잘 봐봐. 지금 내가 니네한테 푸는 풀이는 완전 그 정답지 풀이, 그냥 완전 FM적인 풀입니다. 절대값을 딱 봤을 때 잘 봐.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한번,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 한번 이렇게 풀게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얘 그대로 나와서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얘들아 x가 3보다 작으면 음수도 다 되잖아. 난 분명히 0 이상일 때라고 하고 풀어서 얘가 풀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3보다 작으면서 0 이상이라는 범위는 만족해야 돼요. 3보다 작으면서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공통 범위가 뭐예요? 지금 내 말로 다 했어. 공통 범위가 뭐예요? 그렇지. 0 이상? 그렇지. 3 미만. 요게 요 공통 범위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당연히 이해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이번에 요 경우 볼게요. 그래,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경우인 거야. 자,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값이 풀려질 때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x가 3번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근데 난 지금 얘들아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뭘 구하는 거였지? x범위. 마이너스 x범위가 아니라 x범위 구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야겠다.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면 부동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얼마나 많겠어.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건 0보다 작을 때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0보다 작다를 풀고 있는 거니까 둘의 공통범위가 뭐예요? 공통범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양수일 땐 얘고 음수일 땐 얘네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해가 뭐야? 알았어. 양수일 땐 0 이상 3 미만인 거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3초가 0 미만인 건데 그래서 해가 뭐야? 뭐죠? 양수일 땐 0 이상 3 미만 음수일 땐 마이너스 3초가 0 미만 그래서 해가 뭘까요? 누가 얘기했지? 다현인가? 신혜? 뭐라고 했어 신혜야?
무수히 많다? 야, 그러면 이걸 나누고 있을 필요가 없지. x 다 돼? 없다? 왜 없어? 왜 없어? 야, 열심히 풀었는데 왜 다 버려? 둘 다 답이 됩니다. 둘 다. 둘이 더하는 거예요. 더하기라는 개념 아시죠? 둘 다 돼요. 양수일 땐 얘가 맞고요. 음수일 땐 얘가 맞거든요. 그래서 x는 여기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범위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얘네를 합친다. 공통범위 아니고요. 합치는 거예요. 자, 합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수직선을 쭉 그릴게요. 마이너스 3초가 0 미만 요거랑 0 이상 3 미만 요거랑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통인 범위가 아니라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쳐버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렇지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엔 0이 안 들어갔지만 여기 0이 들어갔으니까 x는 0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빵꾸 나는 거 하나 없이 둘 다 그냥 이쁘게 범위를 잘 따졌으면 합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야, 왜 다 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 니네 열심히 따져놓고. 알겠지? 자,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절대값이 몇 개든 간에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절대값 한 개짜리일 때 내가 쉬운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이걸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절대값 한 개가 아니면 이 방법 못 쓰거든요. 내가 알려주는 방법 못 쓰거든요. 잘 봐봐. 일단 내가 지금 쉬운 풀을 알려줄 건데 얘들아 절대값 x가 3보다 지금 작을 때를 내가 풀 거야.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절대값에 그러면 내가 정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정의? 지금 우리는 절대값의 성질을 가지고 푼 거고 내가 니네한테 좀 빠르게 푸는 걸 설명을 하려면 절대값의 정의로 다시 접근을 해야 돼. 절대값의 정의가 뭘까요? 뭘 절대값이라고 하죠? 오! 그렇지. 정확해.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요.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절대값이야. 그 절대값의 정의야.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0이 있죠. 자, 절대값 3이 니네 3이라고 했지. 이게 왜 3일 수밖에 없냐면 0부터 3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 3이 3인 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왜 3일 수밖에 없냐면 거리는요. 수학에서 양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면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3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인 애들은 다 부호가 바뀌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거리는 다 양수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건 절대값 x가 그럼 3보다 짧다. 요거를 풀고 있는 거잖아. 자, 일단 지금 절대값 x 잘 들어봐. 절대값 x의 그러면 정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값 정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네. 어떤 x라는 숫자가 있는데 0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절대값 x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0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보다 짧다는 거네요. 그 뜻인 거 맞죠? 절대값 x라는 건 0부터 x라는 애까지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바로 3보다 짧다는 소리잖아요. 작다라는 건. 그럼 일단 그 x라는 숫자는 내가 뭔진 몰라도 3보다 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일단 요런 데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거리가 3번 짧잖아. 맞아요? 아니면은 여기 써도 되겠다. 그래도 거리가 3번 짧잖아. 그죠? 아 여기 써도 되겠네. 그래도 거리가 3번 짧잖아요. 맞죠? 거리가 3보다 짧으려면 이 x라는 애가 어디 써야 되냐면 여기 써야 돼.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지 거리가 3보다 짧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리가 짧고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으려면 분명히 이 3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울게요. 한 번 이해했으면 외울게요. 이거는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잖아? 그러면 사이값이야. 그 수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나온다라고 해서 사이값이라고 외울 거예요.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절대값이 작으면 뭐라고? 사이값 집중.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 그 수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러면 좀 응용을 해볼까? 절대값 x가 얘들아 5보다 작대. 그럼 거리가 5보다 짧아야 되지?
그지? 그럼 분명히 5라는 수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있겠네? 그래서 얘는 해가 뭘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거야. 사이값.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으면 그 수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나오는 사이값.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잘 봐.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 x가 3보다 클 때 한번 해보자.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는 건 다시 한번 정의를 생각해보면 원점 0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보다 멀리 있어야겠네? 맞아요? 3보다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라는 숫자 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3보다 멀어지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데 있어야겠네. 그래야 3보다 거리가 멀겠네. 이렇게.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겠네. 그래야 3보다 멀어질 테니까. 맞나요? 그죠? 이 x라는 애는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걸 내가 범위로 쓰잖아?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더 작다는 겁니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는 건 3보다 크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는 그 수의 음수보단 작거나 또는 그 수의 양수보다 크다라고 해서 양쪽 값이라고 외울 거예요. 그 수의 음수보단 작거나 양수보단 크다라고 외울 겁니다. 이해는 되죠? 지금 정의를 이해했으면 이 내용이 왠지 알 거예요. 거리가 더 멀어야 되니까. 그 수의 음수보다 왼쪽에 있거나 그 수의 양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쪽 값입니다. 그 수의 음수보다 작거나 그 수의 양수보다 크다. 알겠어? 신아 알겠어? 서진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응용하면요. 절대값 x가 7보다 크대. 그럼 0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7보다 멀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대. 이건 사이값이 양쪽 값이야. 양쪽 값이라고. 크면 양쪽 값. 작으면 사이값. 민범아 크면 뭐라고? 양쪽 값. 태훈아 작으면 사이값.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x 범위는요. 이 수의 음수보다는 작거나 또는 이 수의 양수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엄청 빠르잖아 이거보다. 그죠? 절대값 한 개짜리일 때는 사이값과 양쪽 값을 외워서 풀라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계속 빠른 풀이를 알려주는 거는 시간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시험 때 딱 문제를 풀잖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진짜. 지금은 니네가 중학생이니까 30분 만에 풀고 막 검토도 막 2번, 3번씩 하잖아.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실수 없이. 진짜. 검토할 새가 없어. 고등학교 딱 첫 시험에서는. 니네 때는 또 좀 고교학점제나 뭐나 뭐 5등급제나 뭐다 해가지고 좀 쉬워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외울 거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왜 제대로 정석인 풀이를 왜 알려줬습니까? 라고 하면 절대값이 그 두 개가 등장하면 이 풀이를 못 써요. 양쪽 값 사이 값을 못 써. 한 개짜리일 때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절대값이 어떤 수가 작으면 양쪽 값이 사이 값이야. 찾냐라? 네. 작으면 사이 값이지. 다현아 크면 양쪽 값.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쉴 테니까 좀 집중 좀 해봐. 집중력은 왜 이렇게. 자 절대값이 한 개짜리일 땐 요렇게 풀면 너무 좋은데 두 개짜리일 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FM 정석대로 풀 수밖에 없어요. 답지에 있는 그 풀이처럼 정석대로 풀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나눠야죠. 나눠야 돼요. 정석대로 풀려면 얘들아 범위를 나눠야 내가 절대값이 없어진다고 했잖아. 그치? 범위를 어떻게 나누라고 했죠? 절대값이 없어지려면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절대값을 풀려면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고. 그치?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누는 거잖아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눌 건데 지금 얘는 절대값 두 개나 등장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잘 봐. 양수일 때 한 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에 총 4개 범위를 풀어야 돼. 그렇겠지? 그래야 내가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푸는 건데 둘이 같은 보일 때가 있고 다른 보일 때가 있고 그것도 다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복잡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나마 내가 니네한테 그 FM 정석대로 푸는 게 맞는데 범위라도 쉽게 쓰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그나마. 자, 좀만 생각해보면 돼요. 좀만 생각해보면. 얘들아, x-가 x 중에서 내가 x가 뭔지는 몰라도 x-랑 x 중에 누가 더 클까?
무조건 x죠. 그럼 맞잖아. x가 나도 얼마인지 모르거든?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x-는 x보다 하나 더 뺀 거잖아. 어쨌든 하나 더 뺀 거보단 안 뺀 게 크지 않겠어?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4번 풀 필요가 없네. 왜냐면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얘가 더 작으니까. 작은 애가 양수고 큰 애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 범위는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걸 니네가 지금 매번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x랑 x-니까 그나마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뭐 2x랑 뭐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생각 안 하고 하나 범위를 버리면서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자. 이제 좀 전에 절대값이 한 개만 있을 때, 잘 들어봐. 절대값이 한 개만 있을 때 범위가 몇 개로 나뉘어졌었어요? 2개였죠. 절대값이 2개면요, 범위는 3개예요. 절대값 3개잖아? 그럼 범위는 4개야. 절대값 4개잖아? 그럼 범위 5개야. 항상 절대값의 개수보다 범위가 한 개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4개 범위를 다 풀 필요 없이 3개 범위를 쓸 건데 그 범위를 빨리 찾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잘 봐봐. 얘들아, 이것만 하고 쉴 거니까 집중해봐. 일단 절대값 안에가 0이 되게 한 x의 값을 일단 2개 찾아. x-를 0이 되게 한 x값이 얼마냐? 1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0이 되게 한 x의 값은? 0이죠? 일단 이렇게 2개 숫자를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두 숫자 중에, 잘 들어봐 민범아, 두 숫자 중에 작은 애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두 숫자의 사이일 때. 세 번째, 범위 3개라고 했잖아? 세 번째, 둘 중에 큰 수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풀면 돼. 그러면 이게 바로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총 3개 범위를 푸는 거야. 이 범위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맨날 얘들아, 제가 양수일 때니까 x-이 0 이상일 때랑 x가 0 이상일 때, 그럼 x가 1 이상일 때니까 둘의 공통 범위가 어디지? x가 1 이상이다. 이렇게 맨날 나누고 있을 새가 없잖아. 그렇잖아. 둘 다 양수일 때니까 x가 1 이상일 때, 이걸 내가 언제 맨날 이거 쟤는 음수고 쟤는 양수일 때니까 x-1이 음수일 때고 x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나누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빠르게 찾는 방법으로 절대값 안에가 0이 된 x의 값을 찾으시고요. 작은 애보다 작을 때, 두 숫자의 사이일 때, 둘 중에 큰 애보다 클 때로 총 3개로 나누면 돼.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전범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등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등호는 맘대로 붙이셔도 돼요. 알았지? 한 번씩만 붙여주면 돼.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눴죠? 잘 봐, 잘 봐. 범위 나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일 때인지 음수일 때 판단해서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또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왜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그 편법으로 좀 범위를 쉽게 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더 쉬워. x가 0보다 작은 숫자 있지? 아무거나. 뭐 있지, 서진아?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 -2, 그래. x가 -2 같은 거 그냥 넣어봐. 그럼 내가 이걸 양수일 때 푸는 건지 음수일 때 푸는 건지 비교가 돼요. -2 아니고 -3 넣어도 되고요. -4 넣어도 되고요. -1 넣어도 되고 -2분의 7 넣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넣어서 나는 뭘 판단할 거냐면 안에가 지금 양수일 때를 푸는 건지 음수일 때를 푸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자는 거야. 그것만. x가 -3이라는 게 아니야. x가 -2라는 것도 아니야. 몰라. 모르는데 양수일 때를 푸는 건지 음수일 때를 푸는 건지 그것만 판단을 하려고. 잘 봐봐. 자,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어? 자, x가 지금 -2 냈나 서진이? -2 같은 거 넣어봐봐. x자리에. x자리에 -2 같은 거 넣으면 -2 빼기 1이겠네. 절대값 안에가? -2 빼기 1이 얼마죠? -3이네? 그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일 때를 풀고 있는 거구나. 그럼 얘가 지금 음수라고 판단이 됐네요.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뭐라고 쓸래? 불러봐. -x 플러스 1이라고 써야죠. 얘들아 3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숫자 아니야. 그냥 난 양수 음수 판단만 한 거야. -2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알겠어? 음수일 때라는 것만 판단한 거야. 형준이 알겠냐? 자, -2 같은 것도 이번에 여기다 넣어보자.
자, x에다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세요. 그럼 절대값 안에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것도 음수네?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럼 일단 음수라는 것만 판단하면 돼. 마이너스 2라는 게 아니야. 신혜 이해하냐 이거? 마이너스 2라는 게 아니야.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는 것만 판단을 한 거야. 그 음수일 땐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얘를 뭐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 x가 이보다 작다. 이렇게 풀자는 거야. 이해 가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값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범위 어떻게 풀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음수로 풀렸던 거야. 둘 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숫자를 넣어서 판단하자는 거지. 편하게. 알겠어? 다현이 알겠냐?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 1 이항하면 1 이렇게 되겠네?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뭘 구하는 거라고 했죠? x의 범위. 그럼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x 범위 구하려면 양변 뭐예요? 마이너스 2로 나눠야겠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부동방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따라왔어요? 얘들아 근데 나 0보다 작을 때를 풀고 있는 거잖아. 공통 범위 구해줘야지. 공통 범위가 뭐예요? 공통 범위. 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답니다. 범위는 꼼꼼하게 따지셔야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범위 풀 거예요. 요 범위 안에 있는 x들은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도 판단을 할 거야. 얘들아 근데 내가 등호를 아무 때나 붙여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괜히 등호 붙어있는 숫자 넣지 마. 헷갈려. 0이 여기도 붙어있을 수 있고 여기도 붙어있을 수 있어. 등호가 1, 뭐 0이랑 1이 그지? 등호 있는 거 넣지 말고 0과 1 사이에 있는 확실한 숫자 있지? 그런 거 넣어서 판단하자. 그런 거 넣어서. 찬열아 뭐 있냐? 아이 0 넣지 말자고 했잖아 지금. 등호 막 등호 때문에 헷갈린다고. 2분의 1 같은 거 넣을까? 잘 봐봐.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보자. 자, x에다 2분의 1 넣는 거야 지금? 일단 x에다 2분의 1 넣게 되면 2분의 1 빼기 1이 되겠네? 그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오케이. 음수일 때구나 지금 저 범위가 그지? 이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x에다 2분의 1 같은 거 넣어봅시다. 그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양수네? 절대값 2분의 1이 들어간다는 양수잖아 그지?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일 때죠. 얘 음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서 뭐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뒤에 건 양수일 때니까 어떻게 나오죠? 플러스 x. 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일단 얘랑 지워질 거고 1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일단 1이 2보다 작다 이거 맞냐 아니냐? 1은 2보다 작지 않아? 이렇게 나와버렸어. 일단 이렇게 당연한 식이 나왔을 때는 해가 뭐냐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x가 0이 됐고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온다는 건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겁니다. 해는 여기서는 모든 실수. 근데 나는 요 범위를 풀고 있었잖아. 공통범위 구해줘야지. 모든 실수랑 0 이상 1 미만과의 공통범위가 뭘까요? 모든 실수랑 0 이상 1 미만과의 공통범위. 다 0 이상 1 미만이지 않겠어? 어? 수익성 그려? 아니 0 이상 1 미만이랑 이거랑 전부 다랑 겹치는 게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0 이상 1 미만이에요. 아 0 이상 1 미만. 맞아? 이번 여기 이제 마지막 요것만 풀자. 1 이상의 숫자 등호 있는 거 넣지 마. 헷갈려. 등호 있는 거 넣지 말고 1보다 큰 애들 있잖아. 많잖아. 아무거나 넣자고. 민범아 뭐 넣을까? 2 넣을까? 그래? 2 넣자? 일단 x에다 2 넣어버리면 2 빼기 1이겠네? 그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오케이. 얘는 2 넣으면 양수야? 오케이. 지금 둘 다 양수일 때구나 지금. 둘 다 양수라는 게 판단됐으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그대로 뭐라고 쓸래? x-1? 그렇지. 플러스 x가 2 미만. 이거 맞나요? 잘 판단해서 잘 풀었어요. 그죠? 2x가 3보다 작다. x가 2분의 3보다 작다. 근데 공통범위 해줘야지. 1 이상 2분의 3 미만. 공통범위가 뭐예요? 내가 지금 다 얘기했어. 공통범위 뭐예요? 1 이상 2분의 3 미만이겠지. 그치? 자, 일단 그 다음에는 그래서 범위가 이거야 뭐야? 세 개 다 합치라고 했죠? 더하는 의미, 더하기라고 더하기.
더하기 하시죠? 다 합치세요. 다 합치면 범위가 뭘까요? 오, 바로 보여? 뭐야? 이걸 다 합쳐버려. 다 합치면 범위 뭐예요? 오, 맞아. 이게 아직 어려우면요, 수직선 그리세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요 범위랑, 그 다음에 0 이상 1 미만 요 범위랑,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 요 범위랑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 분명히 다 합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합쳐지겠네 얘들아, 빠짐없이. 그래서 지금 성준이가 얘기한 대로 공통범위가 뭐냐, 전부 다 합친 범위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분의 3보단 작습니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얘들 어렵지? 어려운데 이 절대값 2개짜리 문제 한 2번, 3번만 풀면 또 금방 감 옵니다. 내가 말하는 애들은 진짜 여러 번만 반복하면 3번만 반복해도 금방 되는 애들이야. 알겠어요? 응? 네. 자, 대표 문제 볼게요. A가 B보다 크대요? 항상 성립하는 거. 1번. 양변에 똑같이 6 더하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근데 얘 뭐야, 바꿔놨네? 틀렸지? 아니, 지금 쓰는 거 아닌데? 쓰시네? 같이 일단 보고. 얘는요? 일단 이건 만들어야겠다. 지금 A가 B보다 크다고 2번 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일단 뭐 할까? 이항? 마이너스부터 곱해야 되지 않을까? 저 모양을 만들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양변에 또 5를 더하면 되겠죠? 양변에 5 더하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5 마이너스 A, 5 마이너스 B. 그럼 2번은? 잘했네, 2번은. 그쵸? 3번? 저 3번과 같은 모습 만들려면 뭐 하면 될까요? 3부터 먼저 곱할까요? 양변에 3 곱하면 민범아 부동방향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3A, 3B 그대로. 그 다음 뭐 할까? 1 뺄까요? 1 빼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3A-1, 3B-1. 그럼 잘못 바꿔놨네? 그러니까 틀렸지? 4번 만들자. 일단 4번 만들려면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먼저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요렇게. 그 다음 뭐 할까요? 플러스 1 다음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4번 틀렸고. 5번 만들려면요? 5번. 자, 일단 3 무시하고 일단 양변 역수차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많지 않아요. 일단 양변에 역수치하면 부동방향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뀐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 바뀐다고? 내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음수일 때라고 말했어, 내가? 그렇지. 같은 부호인데 역수를 취하면 부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나 지금 얘는 같은 부호야? A랑 B. 부호에 관해서 아는 사람.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 아는 사람. 없잖아. 그럼 얘 모르는 거죠. 같은 부호일 때만 양변 역수치하면 부동방향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수거나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네 부호가 틀리다면 바뀌지 않겠죠. 맞아요? 5번은 항상 성립하는 것 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5번 틀렸어. 자, 부등식의 해. 일단 부등식의 해는 뭐 구하는 건데? X범위 구하는 거지? 그럼 지금 내가 AX가 B 이하다라는 거 풀어가지고 X가 1 이하다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 잘 봐. 일단 이거 X범위 구해야 되면 양변 A로 나눴겠네. 양변 A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썼을 건데, 자, 일단 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부동호 방향이 둘이 비교하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그럼 내가 나눈 게 A인데 이 A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얘가 양수라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요 해랑 당연히 같아야겠지. 미리 알려준 거랑 내가 만든 거랑 똑같겠지. 같은 식인데. 일단 A분의 B가 얼마다?
1이다. 그렇지. A분의 B가 1이라는 건 A랑 B랑 같다라는 사실까지 두 개를 알려준 거네? 맞나요? 그 다음 진짜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건 요 부등식이에요. 이건 나한테 그냥 알려준 조건들이고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자, B자리에다가 다 A 좀 넣을게요. 그러면 AX, A-2A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B자리에다 일단 A 넣었어요. 같다는 게 내가 앞에서 조건으로 찾아냈으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AX가 마이너스 A야.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왜? 그렇지. 양수라는 거 찾았었잖아.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동방향은 안 바뀌어. 요게 해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유형 3번. 자,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뭘 구하는 거라고 했지? 공통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첫 번째도 만족하고 두 번째도 만족하는 공통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각각의 해니까 각각의 x범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일단 이항하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죠. 이항은 안 바뀌어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같은 본드 역수치할 때 그거 말고는 안 바뀌어요. 2x 넘기고 1 넘기자. 그럼 좌변이 뭐냐? 마이너스? 자, 우변은 2x. 얘가 따라왔냐 얘들아? 안 빠르지? 그 다음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 이상. 요게 첫 번째 범위의 한 것까지 괜찮아요? 따라왔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풀게요. 두 번째 거 x 넘기고 마이너스 2 넘기면 8이야. 4x가. 맞아요? 8 이상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안 빠르죠? 4로 나눠버리면 2 이하 이렇게. 맞나요? 자, 공통 범위가 뭘까요? 오, 마이너스 2 이상? 그렇지, 2 이하.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네요. 일단 마이는 아직도 어려우면 수직선을 그리라고 했지? 그려.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 그냥 2 이하. 2 이하라는 거 왼쪽 이렇게. 겹치는 범위는 여기. 됐어요? 범위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모르겠는 사람? 공통범위. 괜찮아? 시대 괜찮냐? 민범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공통범위 구하는 거? 유형 4번. 자,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거 얘들 뭐 구하는 거라고? 공통범위죠? 공통인 거 구해야지, 공통. 첫 번째 것도 풀고 두 번째 식도 푼 다음에 공통인 거 구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일단 먼저 풉시다. 마이너스 x는 좌변으로, 6은 우변으로 넘겨봐. 그럼 어떻게 됐어? 3x가 그렇지, 마이너스 15 이한 것까지 괜찮아? 그 다음 3으로 나누자. x범위 구해야 되니까 3으로 나눠버리면 x는 마이너스 5 이하.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구하는 거 안 빨라? 괜찮아? 그 다음 밑에 거 풀게. 밑에 거는 괄호부터 분배해야겠다. 괄호 앞에 있는 애들부터 분배하면 6x 플러스 9 4x 마이너스 8 플러스 7인 것까지 맞나요? 4x 이항하면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5 이상. 자, 마이너스 5 이하 마이너스 5 이상 공통인 거 뭐라고요? x는 마이너스 5. 그럼 방정식처럼 2번만 답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가 작으면서 마이너스 5보다 큰 건 없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5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까 봤던 예시라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거고. 5번. 자, 일단 이렇게 항이 3개야. 한 번에 x범위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지?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지?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했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로 나누셔야 해요. 반드시. 천일이 기억나지? 자, 그럼 나눌게요. 15x 마이너스 24가 5x 플러스 6 미만이라는 거랑 5x 플러스 6 이하가 10x 플러스 1 이하. 이렇게. 내가 두 번 나눈다는 것 자체가 직접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얘 5x 이항하고 24 이항하자. 마이너스 24 이항하자. 어떻게 생겼냐? 10x는 오케이 30 미만.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버리면 x는 3 미만이라는 게 첫 번째 범위 맞나요? 요거 풀자. 5x 요쪽 1 요쪽 어떻게 생겼냐? 5 이상 5x 맞아요. 5로 나눠버리면
x는 1 이상? 자, 공통범위가 뭐야? 그렇지. 1 이상, 3 미만. 원래 이거 자체가 해야. 얘들아,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정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셀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안에 있는 정수 정도는 셀 수 있습니다. 유리수나 무리수는 못 세지만 1 이상 3 미만 안에 정수 뭐 있어요? 1이랑 2밖에 없겠죠? 여기 2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유형 6번. 자, 연립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은 뭐 구하는 거라고 했지? 어떤 범위? 공통범위 구하는 거죠. 그죠? 각각을 푼 다음에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얘들아, 그럼 각각을 푼다는 건, 원래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뭐 구하는 건데? x의 범위지? 얘들아, a 이런 거 있어도 그냥 무시해. 우리는 x 범위만 만들면 돼. 그치? 우리 x 범위만 만들면 돼. x 이쪽 넘기고 마이너스 이쪽 넘길게요. x 범위를 만들려면 x를 한 곳으로 모아주셔야 돼요. 알죠? 마이너스 x를 옆으로 이항하면은 2x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a 플러스 1. 여기가 괜찮아요? x 범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2로만 나누시면 됩니다. 그지? 양변 2로 나누면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요게 x 범위니까 요게 첫 번째 거에 해야 해. a 신경 쓰지 마. x 범위만 잘 구하면 돼.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풀게요. 두 번째 거 2x 넘기고 1 넘기면 x는 2 이상 이렇게. 맞아요? 둘의 공통범위가 이거래요. 그럼 일단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이하니까 공통범위 이렇게 나오려면 2 이상은 나왔고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4 이하여야겠지? 7? 왜? 아, 얘까지 계산했구나. 거기까지 안 계산했구나. 야, 맞아. 얘가 4면 되겠죠? 맞아. 그럼 a 플러스 1이 8이면 되는 거고 a가 7이면 되는 거겠죠? 오호, 엄청 빠르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a 값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 일단 해를 갖지 않을 때 이런 거 무시하고 얘들아. 일단 연립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연립부등식을 하는 건 각각의 x범위를 구한 다음에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죠? 맞아요. 일단 x범위부터 정리부터 하는 거야. 뒤에 있는 문장 일단 무시하고. 자, 7 넘어가면 12. 그럼 x가 4 이하가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 밑에 것도 우리 x범위 구하는 거죠? x 말고 다른 문자는 무시하세요. x범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만 이항하면 x는 2a-4 이상.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얘들아, 이거의 공통범위를 구했는데 그게 없대.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소리는 공통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얘랑 얘는 각각 보면 해는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범위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공통인 범위가 없다는 거야. 공통인 게. 하나도 안 겹친다는 거야. 잘 봐봐. 일단 얘 표시할 수 있죠? 수직선 한번 표시해볼까? x는 4 이하. 이렇게. 그쵸? 그리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려면 2a-4는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잘 봐, 얘들아. 2a-4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딱 안 겹치는 모습이겠네? 그치? 잘 봐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거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누구나 여기까지는 그림 그릴 수 있어. 자, 우리 지금 이제 A 범위 구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그림 그린 것까지 너무 잘했어. 그럼 잘 봐. 지금 4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더 크다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이거 물어볼 겁니다. 여기까지 다 써요. 부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등호를 포함하냐 안 하냐야. 얘들아, 이제 2a-4라는 숫자에 집중을 해보자. 이 숫자 보이지? 2a-4에 집중을 한번 해봐봐. 얘들아, 얘가 4보다 큰 건 알겠어. 4가 될 수 있어, 없어? 2a-4가 4랑 같아질 수 있냐 없냐? 4. 지금 등호를 넣고 안 넣고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답 하나를 구하는데. 일단 이거를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는지 안 되는지 넣어보세요. 4일 때 한번 볼게. 4일 때를 보면 되잖아. 2a-4가 4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4일 때를 보면 되지. 일단 그럼 얘가 4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4일 때. 일단 4 이하 4 이상은 공통인 범위 있냐 없냐? 공통인 거 있어 없어? 있지.
뭐? 4. 그럼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4랑 똑같아지면 안 되겠네. 그쵸? 그래서 등호를 넣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헷갈리면 넣어봐, 숫자를.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다 등호 넣으면 안 돼. 왜냐면 등호가 넣어버리면은 4랑 같아지면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가 생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넘겨서 얘는 8보다 크다. A는 4보다 크다. 요게 5번 답이 되는 거야. 등호 때문에 4번을 체크했으면 무조건 틀렸겠죠. 이건 답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등호의 유무는 답이 틀려져, 답이. 알겠죠? 얘는 등호 넣으면 안 되는 거 확인했죠?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자, 이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 유형 8번. 잘 봐, 얘들아. 얘들아,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공통해를 구하는 거,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고, 그치? 공통해를 구하는 거, 각각의 x범위를 구한 다음에 공통인 걸 구해주면 돼요. 맞죠? 자, x범위 구해야 되니까 x 넘기면은 x가 4 이하. 그 다음 이건 x가 a 이상.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통범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범위가 없으면 얘를 만족하는 정수 자체가 없겠지. 공통범위 있어요. 공통범위가 뭘까요? x는 a 이상 4 이하여야겠지. 그치? 잘 봐, 얘들아. 잘 봐봐. 그림으로 그릴게요. x는 a 이상 이거랑 x는 4 이하 이거랑 겹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공통범위가 있으니까. 자, 여기가 공통범위잖아. 얘들아, 이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뭐 몇 개 있었으면 좋겠대? 2개? 근데 이미 한 개는 나왔죠. 뭐? 4 나왔네? 그치? 그럼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들어갈까 그럼? 3이 들어가야겠죠. 얘들아, 갑자기 여기 1이 들어갈 수 있어? 1만? 안 되지? 1이 들어간다는 건 2, 3도 들어갈 거 아니야. 1만 들어갈 순 없어, 그치? 이거 바로 연속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숫자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수 x가 2개입니다. 맞아요? 2는요? 들어가면 안 되죠. 2는 그럼 바깥에다 그릴게요. 공통인 범위 없도록.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잘 봐봐, 얘들아. 이거 그림은 누구나 그린다고. 자, 이제 A에 집중해보자. A에. A라는 애는 그러면 2보다는 크고 3보다 일단 작구나. 그쵸? 자, 얘들아 A 좀 봐봐, A. 자, 얘들아 A가 3이 될 수 있어, 없어? A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넣어보라고 했지. A에다 3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A에다 3 한번. 얘들아 그럼 3 이상 4 이하 안에는 정수가 몇 개예요? 2개죠. 내가 원하는 3, 4 들어가잖아. A는 3이 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A가 2가 될 순 있어, 없어? 왜? 오, 어떻게 알았지? 넣어볼까? 넣어보자, A자 이렇게. 얘들아 2 이상 4 이하는 정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안 되잖아. 그 여기다 등을 넣지 말으셔야 돼요. 민범이 알겠냐? 태훈이 알겠냐? 찬열아, 다현아, 알겠어? 이렇게 넣어야 돼. 얘들아 이 차이가 3, 4, 5번 봐봐. 이 차이를 구분 못하면 답을 틀려. 알겠죠? 이거 무조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별거 없어. 이게 한번 이게 좀 어렵다 헷갈리나 하다가 어느 순간 이해되는 순간이 올 거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직접 넣어보면 돼. 방법은 그게 제일 편해. 알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2초가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오. 또 있을 텐데? 활용이 있긴 있어요. 활용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니네 옛날에 했던 그 부등식 중2 때 부등식 활용이 더 어려워. 알겠지? 그거보다 훨씬 나아. 잘 봐. 일단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이랑요, 한 자루에 800원인 형광펜을 12개 살 거야. 전체 금액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 하고 싶어. 형광펜 몇 자루 살 수 있냐고 했기 때문에 일단 형광펜을 X라고 할까? 일단 그러면은 색연필은 몇 자루 산 거야? 오호, 12-X. 그치? 왜? 둘이 합해서 12자루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일단 그러면은 형광펜 800원이거든요? 한 자루에? X자루 샀어. 그럼 나 얼마 내야 되니? 800X. 색연필은 한 자루 500원이거든요? 나 12-X개 샀어. 그럼 나 얼마 내야 되죠?
얼마 내야 돼요? 암산까지 할 필요 없어. 500 곱하기 12 마이너스 x. 맞나요?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7,200원 이상? 얼마 이하냐면 8,400원이야. 맞나요? 일단 이거는 항이 3개긴 한데 x가 막 다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한 번에 풀 수 있어. 일단 모든 항에 다 100 나눌게. 모든 항에 다 100 나눠. 이건 항 2개니까 2개 다 100 나눠줘야 된다잉. 한쪽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72 이상 8x 플러스 60 마이너스 5x 괄호까지 풀고 요게 84 이하. 그러니까 괜찮아요? 일단 x가 여기 다 들어있으면 나눠서 풀어야 돼. 근데 이건 아니니까. 맞나요? 네. 양배 60 빼 12 이상 3x 60 빼니까 24 이하. 맞나요? 3 나눌게요. 한 번은 다 되죠? 3 나누면 4 이상 8이야. 형광펜은 4자루 이상 8자루 이하. 됐나요? 별거 없죠? 유형 10번. 요게 조금 어렵긴 해요. 니네 그 옛날에 그 센 같은 기본 유형설을 했으면 알 텐데 의자 문제 알아요? 부등식에서? 알아? 그거야, 그거. 애들이 그때 어려워하는데 지금 보면 조금 그래 느낌이 좀 다를걸? 그때보단 좀 덜 어려운 느낌? 일단 봐봐. 지금 일단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주는데 한 명한테 3자루씩 나눠주잖아? 그럼 18자루가 남는데. 근데 5자루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일단 이건 왜 내가 의자 문제라고 확신할 수 있었냐면 요거는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완전 틀린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은 볼펜에 관한 얘기죠. 그렇잖아. 볼펜을 3자루씩 나눠주면 18자루가 남는다고 볼펜에 관한 얘기잖아.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야? 갑자기 사람에 대한 얘기로 바뀌지 않아요? 한 사람이 마지막에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직접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써야 되고요. 위에 줄은 왜 준 거냐면 미지수를 쓸 수 있게끔 볼펜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준 식이에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표현하라고 준 식이야.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잘 봐봐. 잘 보세요. 한 번만 어려워도 이 활용에 관한 문제 열심히 풀어보고 열심히 틀려갖고 오면 돼, 얘들아. 맞아올 필요 없어요. 열심히만 풀어보세요. 지금 같이 나랑 한 것처럼. 일단 학생 수를 x라고 먼저 할게요. 잘 봐봐. 학생이 x명이야. 그럼 내가 말했잖아. 첫 번째 문장은 볼펜을 x에 관한 식으로 쓰기 위해서 준 거라고. 학생 한 명한테 3자루씩 나누어주면 볼펜이 18자루가 남는데요. 볼펜 몇 개니? 몇 개예요? 3x 플러스 18이겠네. 여기까지 쓸 수 있죠? 요거 쓰라고 첫 번째 문장 준 거야. 이제 버려. 이제 무시하고 부등식으로 써야 되는 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5자루씩 나누어 주면 마지막 한 명은 5자루 못 받나 봐요. 그러니까 5의 배수가 아니라 그런가 보지 뭐. 몰라.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받거나 4자루 미만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렇구나. 최대 학생 수를 구하래. 잘 봐. 얘들 학생 수가 지금 몇 명 있더라? X명. 지금 몇 명이라고 얘들아? X명. 그치? 그럼 나머지 한 명 빼고는 5자루 다 받는 건 맞네? 그치? 한 명 빼고는 5자루 다 받는 거 아니야? 얘들 요만치 애들은 얘 빼고는 얘 한 명 빼고는 얘는 5자루 다 받잖아. 5자루 다 받는 학생 수는 몇 명이야? X-1이겠죠? 한 명 빼고라며. X-1명. 그리고 얘가 한 자루 이상 받거나 4자루 미만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볼펜은 그럼 몇 개라고 내가 예상할 수가 있냐면 일단 얘네는 5자루씩 다 받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한 자루 이상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5자루씩 다 받고 아이고 4자루 미만일 수도 있다며. 맞나요? 그게 바로 볼펜 수일 거 아니야.
맞아요. 볼펜수라는 건 분명히 5 곱하기 x-1 플러스 1 이상 5 곱하기 x-1 플러스 4 미만일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네.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려면 일단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면 되겠죠? 요건 x가 곳곳에 있으니까 그것만 쓰면 끝이야. 풀어볼까? 괄호부터 분배하면 5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3x 플러스 18 2x가 22이야. 따라서 x는 11이야라는 게 첫 번째 해. 이거 풀게요. 3x 플러스 18 5x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넘기면 19 넘기면 2x x는 2분의 19보다 크다. 얘 얼마쯤 되는 숫자죠? 2분의 19가? 9. 얼마인가? 오케이. x라는 애는 그럼 9. 얼마보다 크고 11이 이하구나. x가 사람 수잖아요. 최대 몇 명? 11명. 그게 답니다. 이해는 했어요?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밑에 문제도 하면 될 겁니다. 직접 풀 때 혼자 해보시고요. 자. 절대값 나왔다. 오늘 열심히 공들여서 개념한 건데. 자, 얘들아 절대값 한 개짜리가 얘들아 절대값 안에가 저렇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절대값 한 개짜리가 한 개짜리. 절대값 한 개짜리가 어떤 수가 작대. 양쪽 값 사이값. 사이값이라고 했죠? 오케이. 9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절대값이 풀려진다니까?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요. 9보다는 작아요.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얘들아. 개꿀이죠 완전? 됐어요? 9의 음수랑 양수 사이. 이제 x범위 구할게. 양변 3 더해. 마이너스 4 나눠. 마이너스 2분의 3 끝. A, B 끝. 알겠죠? 이것도인데? 일단 우변에 문자 있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대. 양쪽 값 사이값? 사이값. 저수의 음수 마이너스 붙여. 이거 이상 저수의 양수 이거 뭐라는 거야? 이야. 이렇게 하면 풀면 된다니까? 아까 마이너스 9랑 9 똑같이 쓴 거예요. 됐어요? 맞아요? 저수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있다 사이값. 이해한 거 맞죠? 요거 한번 푸시면 돼요.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상 이라는 게 첫 번째 범위. 얘 풀면요 넘기면 2x 8 x는 4 이하. 이게 두 번째 범위. 둘의 공통 범위가 뭐죠? 마이너스 1 이상 네 a, b 끝이에요. 한 개짜리 완전 편하다니까? 근데 이제 절대값 두 개짜리가 나오겠지 당연히.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건 안 편해. 근데 그나마 얘들아 내가 범위라도 쉽게 나누는 걸 얘기해줬잖아요. 범위 어떻게 나누라고 했지 얘들아? 제일 먼저 뭐 찾으라고 했더라?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태용이 뭐라고?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으라고 했죠.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 두 개 찾자 얘들아. 뭐랑 뭐예요? 2랑 0이야? 오케이. 이 두 개로만 범위 나눌 거야. 첫 번째 작은 애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둘의 사이일 때. 세 번째 큰 애보다 클 때입니다. 됐어요? 0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자고 했어. 아무거나. 신혜야 0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자. 뭐 넣을까? 마이너스 1? 그래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자. x는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봅시다. 그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음수죠? 얘는요? 음수죠? 그럼 둘 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오케이 마이너스 붙여서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3 미만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x 2 넘기면 2 이렇게 x범위 구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눌게.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난 0 미만일 때 풀었으니까 공통범위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렇지 0보다 작다. 굿. 여기 있는 거 뭐 할까? 서영아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뭐 넣을까? 1 넣어볼까? 1 넣어보자 얘들아 1. x는 1 넣으면 얘들아 이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1 빼기 2는 음수니까요. 맞아요? 얘는요? 양수네? 앞엔 음수 뒤엔 양수? 오케이. 앞에 양수일 때 어떻게 나오죠? 1
미안해. 앞에 음수지. 앞에 음수일 때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뒤에 건 양수니까 플러스 x가 3이만. 이거 맞나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2가 4보다 작다. 2가 4보다 작다 맞아 아니야? 맞네? 이렇게 당연한 식일 때 해가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다고 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라고 했죠? 모든 실수랑 얘랑의 공통 범위가 뭐야? 0 이상, 그렇지, 2 미만. 맞나요? 2보다 큰 거 다현아 뭐 넣을까? 3 넣어볼까? x 3 넣어봐 얘들아. 3 빼기 2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양수.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오죠. 둘 다 그대로 쓰면 x-2 플러스 x가 3 미만. 2x는 6 미만. x는 3 미만. 공통 범위 뭐예요? 2 이상 3 미만.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뭐가 해야 하고? 세 개 다 더해버리라고 했죠. 다 더해지냐? 암산되냐? 다 더하면 뭘까? 마이너스 1 초과 맞아 3 미만이야. 왜냐면 여기서 0은 이어질 거고 여기서 2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또 조금 헷갈리면 내가 개념할 때 했던 것처럼 수직선 한번 그리신 다음에 합치셔도 됩니다. 알았죠? 요게 해예요. 잘하네. 이게 다야 얘들아. 이게 다야. 그래서 A랑 B만 구하면 끝이야. 잘하네 다들. 걱정했는데 응?